컨설팅을 하다 보면 경력기술서를 표로 쓰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주니어부터 시니어, 전문직까지요. 분량도 많죠. 되게 디테일해요. 그런데 분량이 많고 상세하다라고 해서 정말 읽히는 회사가 보고 싶은 경력기술서일까요? 단편 영화도 여운이 남는 영화가 있어요. 장편 영화이지만 하품이 나는 영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읽히는 이력서, 회사 중심의 이력서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많은 보고서와 제안서를 썼어요. 모든 보고서 제안서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도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 이력서적 접근이라면 이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제안서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라면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기술해야겠죠. 질문에 맞는 답을 명확하게요. 만약 여러분이 대학과제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회사에서 임원 팀장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내가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겠죠.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들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성격도 급하시고요.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많이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제출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핵심 없이 모든 부록을 다 전달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학점도 평가도 기대할 수 없겠죠. 표로 쓴 이력서도 이와 같아요. 자칫 핵심과 강조 없이 전부를 준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산업군이 다르고 직무가 다르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운 없는 장편 영화일 확률이 높아요. 프로젝트도 이해 안 되고요. 담당 업무도 찾아내기 어렵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네,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채용은 결국 같이 일할 동료를 뽑아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이자 답안지가 바로 채용 공고예요. JD죠. 네, 이때 인사 담당자도 현업 담당자도 빠르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 봤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했다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예요. 실제 자쿠라에서도 가장 채용 담당자가 선호하는 사람이 자기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재예요. 이직의 재료는 철저하게 경력이에요. 그런데 표로 쓴 경력기술서는 어떨까요? 이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인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내부 인력이 아니에요. 관심사는 그 프로젝트 명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일을 수행해본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표 안에서 프로젝트는 다르지만 같은 고객사 같은 업무가 계속 반복돼서 쓰여 있어요. 네, 보고서에서 가장 극혐하는 것이 같은 표현 문장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영어에서도 고유명사는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은 다 대명사로 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표를 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했는지 발라내는 걸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다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프로젝트로 정리하는 거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필요해요.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흔히 어려운 면접은 경력의 과정, 역량,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때 이 질문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서류도 면접도 회사의 관심사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예요. 즉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이지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서 이 프로젝트 표가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뭔가 강조하는 것 없이, 뭔가 핵심 없이, 뭔가 동일한 크기로 나열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앞서 제안서 보고서를 강조하면서 의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사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적어주세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적어주고 개요와 성과를 적어줍니다. 과정은 면접에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자칫 적다 보면 TMI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TMI는 현업에서는 당연, 그리고 인사에서는 구지의 영역입니다. 읽다 보면 이거 당연한 걸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까지 읽어야 돼?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구성해보세요. 먼저 이력서 양식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양식을 쓰세요. 저는 이그저큐티브 서머리 양식, 보고서 양식이죠. 그리고 임팩트형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내 이력 경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고 스마트한 인상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고서형을 쓰세요. 만약에 내가 최근 경력이 훨씬 더 핏하고 내가 직무가 달라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먼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임팩트형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이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별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담당 업무와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로 묶어주세요. 네. 책에도 목차, 대제목, 소제목, 본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본문이 내용이 소제목을, 소제목이 대제목을, 대제목이 목차를, 목차가 책 제목을 계속 변증하고 근거가 돼주거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 각 회사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고, 어떤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명기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사항은 지원하시는 포지션에 맞게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세부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보다는 개조체로 쓰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3F 조건에 맞춰서 팩트 베이스로 사실 기반으로 포커스, 회사의 채용 공고에 맞게 초점을 둬서 그리고 figures, 수치 기반으로 성과 기반으로 작성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과 자기소개서는 경력과 달리 내 주관, 그리고 내 강점은 물론 차별점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전에 경력 같은 경우엔 내가 이미 과거에 수행했던 업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신의 폭이 별로 없습니다. 팩트 기반으로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뭐를 좀 더 앞에 보여주냐, 어떤 거를 좀 더 강조하냐, 빼냐, 요 차이인데 핵심 역량과 자소서는 내 주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에서는 사실 자소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전과 다른 산업군 직무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 강점과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절대 그냥 넘기시지는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쓰고 회사에 관심이 아닌 걸 쓰면 절박해 보이고 뭔가 핵심을 못 잡은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관심이 있다, 자소서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전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헤드헌터로서 어떤 분을 찾아서 추천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도 바로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경력기술서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소서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팔리는 보고서, 제안서를 쓰셨으면 해요. 저는 현업에 있을 때 정말 보고서를 많이 쓰는 부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메인 바디,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단초라고요. 이제 어펜딕스, 부록들은 두꺼워지는 것을 봅니다. 메인 바디는 보고서의 의도를 담고 있죠. 그리고 어펜딕스는 의사결정자의 질문에 대한 대비용입니다. 실제 조단위의 입찰서를 낼 때도 실무진이 볼 것들은 라면 박스 6개, 7개 정도의 서류이지만 실제 회장이 보는 것은 딱 2장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 정말 극한의 노력은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과를, 여러분의 성공을, 성취를 더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포지션들이 많이 나올 텐데 부디 올해는 여러분의 제자리를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도 제가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